술도 안 마셨는데 간이 나빠졌대요. 이 말 들어보셨나요? 간 수치가 높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 증상도 없고 술도 안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진통제, 영양제, 수면제, 혈압약, 관절약,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드시는 그 약들이 조용히 간을 무너뜨리고 있던 겁니다. 간은 참는 장기입니다. 통증도 없고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몇 년을 약만 계속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건강검진표에 빨간 글씨가 보입니다. AST, ALT 수치 상승. 이제 이 수치, 시니어분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드릴게요. AST는요, 간뿐 아니라 몸 여기저기 있는 효소입니다. 간이 상하면 이게 피로 흘러나와서 수치가 올라갑니다. 기름 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LT는요, 간에만 있는 효소입니다. 이게 높다는 건 간 안에서 문제가 확실히 생겼다는 뜻입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거죠. 이 수치가 높아졌다면 술 때문이 아니라 매일 드시는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순애 여사님 68, 20년 넘게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 결과 올해 간 수치가 5배 이상 올랐고 간이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이 나를 살린 줄 알았는데 결국 망가뜨리고 있었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약이 간에 부담을 주는지, 약을 끊지 못하는 시니어의 심리, 간을 지키면서 약을 쓰는 법, 실제 사례와 해결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66 간내과 전문의 이성훈입니다. 30년간 진료하며 너무 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간은 몸에 들어온 약, 음식, 독소, 술, 영양제, 이 모든 걸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해독하는 양이 많아지면 간세포가 지치고 결국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검진표에 나오는 AST와 ALT 수치의 상승입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건 간세포가 상해서 속 내용물이 혈액으로 새고 있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건요, 이 수치가 높아도 몸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피곤한 것도 없고 배도 안 아프고 그저 평소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김순애 여사님은 진통제가 아니었으면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진통제가 20년 동안 조용히 간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 이제부터는 그런 약들이 어떤 원리로 간을 상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약에 주의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 망가졌다는 말을 듣고도 김순애 여사님은 약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프니까 먹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깨는 아프고 무릎은 욱신거리고 잠은 안 오고 속은 쓰리고 하루에 약이 4-5가지는 기본이 된 어르신들, 그 약을 끊는다는 건 고통을 감수하라는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당장 끊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계속 드시면 이 간이 1년도 못 버팁니다. 그 순간 여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진통을 참는 것과 간이 망가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처음으로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어떤 약이 위험한지를 알고 조정해야 합니다. 약에도 간에 부담 주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약들을 그대로 계속 먹는 건 기름 끓는 냄비에 더 기름 붓는 격이에요. 둘째, 용량과 복용 주기를 바꿔야 합니다. 매일 먹을 필요 없는 약들도 많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만 먹는 약, 격일로 줄여도 되는 약, 식후에 먹어야 간에 덜 부담되는 약, 이런 정보들을 알고 조정해야 하죠. 셋째, 간을 지켜주는 보호 습관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약을 쓰더라도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활을 함께 해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순애 여사님은 자신이 약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진통제를 필요할 때만 먹기 시작하셨고 복용 시간도 자기 전에 몰아서 먹던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절반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끊지 않아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핵심 정리 드립니다. 1. 약은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조절이 필요하다. 2. 간에 부담 주는 약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3. 복용 시간, 횟수, 식사 여부가 간에 영향을 미친다. 4. 습관만 바꿔도 간은 회복의 여지를 갖는다. 어르신, 어떤 약 드시고 계세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약봉투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통제, 수면제, 영양제, 때로는 병원 처방도 아닌 약국에서 산 약들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중 몇 가지가 간에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자주 복용하는 약 중 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약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이레놀, 게보린, 펜잘 같은 약입니다. 이 약은 발열, 두통, 관절통에 효과적이지만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독성 대사물이 생성됩니다. 특히 권장량을 넘기거나 공복에 복용하거나 장기간 연속 복용할 경우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 수면제 및 항불안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사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졸피뎀, 디아제팜, 로라제팜 등을 처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들도 대부분 간에서 대사됩니다. 즉, 복용할수록 간이 쉬지 못하고 계속 약을 해독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게다가 이 약들은 의존성이 생기기 쉬워 중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셋째, 민간 영양제와 한방 보조제. 여기서 많이 놀라시는데요. 간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는 오히려 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 개선에 좋다는 밀크시슬,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간효소를 방해할 수 있고 한방 보조제 중 일부는 독성 생약이 포함되어 간염 유발 사례도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계속 먹었는데 그게 간을 상하게 한 거예요? 이런 말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이 듣습니다. 넷째, 항생제 일부와 항결핵제, 고지혈증 약.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간 대사를 통해 배출되는 약들은 지속 복용 시 간 수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 등 복용 시 간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약들이 모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기간 고용량 복합 복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치의와의 복약 상담, 정기적인 간 수치 검사, 필요한 최소 용량으로 조절,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김순애 여사님처럼 약을 끊지 못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두통약, 관절약, 수면제, 이제는 습관처럼 먹게 된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약을 먹더라도 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간을 지키는 7가지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약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약 성분이 바로 간으로 전달돼 자극이 훨씬 심해집니다.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식사 후 30분 이내 복용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약 종류가 겹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약 중 같은 성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중 복용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셋째, 술과 약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간은 술도 해독해야 하고 약도 해독해야 하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간세포가 쉬지 못하고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술은 가급적 끊는 게 좋고 부득이하다면 약 복용과는 시간차를 두어야 합니다. 넷째, 하루 물 섭취량을 늘리세요. 충분한 수분은 간 해독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커피나 음료 말고 맑은 물을 하루 6잔 이상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섯째, 약 복용 기록을 남기세요.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간단히 메모만 해두어도 복용량 조절과 간 상태 체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확인하세요. 약을 장기간 드시는 분이라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혈액 검사로 간 수치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간은 아파도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수치가 유일한 언어입니다. 일곱째, TV나 인터넷에서 본 건강식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간에 좋다는 민간 영양제도 오히려 간염이나 간 수치 상승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입에 좋다고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간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신다면 약을 먹으면서도 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순애 여사님도 끊지 못했던 진통제를 그대로 복용하면서도 복용 시간과 생활 습관만 바꿔서 3개월 만에 간 수치를 절반 이하로 낮추셨습니다. 간은 참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보호해주면 금세 반응하는 똑똑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박사님, 간에 좋은 음식 좀 알려주세요. 뭐라도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을 찾기 전에 간이 싫어하는 습관부터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간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밤늦게 먹는 야식입니다. 자기 직전에 먹는 음식은 소화기관뿐 아니라 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기름진 야식이나 술안주는 더더욱 해롭습니다. 또 하나, 무리한 다이어트입니다. 식사를 거르고 갑자기 단식을 하거나 한 끼만 먹는 식사법은 간에 저장된 영양 균형을 깨뜨리고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첫째, 단백질입니다. 간세포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처럼
기름기 적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이 좋습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비트, 양배추, 사과 같은 식품은 간 해독을 도와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단, 과일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 한두 개 식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간이 해독 기능을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을 하루 68잔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도 기름에 튀긴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커피와 설탕은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간에 좋다는 음식 하나만 계속 먹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식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말고 조금씩 다양하게 매일 반복하는 것이 간을 지키는 진짜 비법입니다. 간이 특별히 좋아하는 슈퍼푸드가 있다면 브로콜리, 올리브오일, 녹차, 다시마, 견과류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먹고 다른 걸 다 제한하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으로 간이 더 힘들어집니다.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 그리고 꾸준함, 그게 약보다 더 강력한 간 보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정동수 어르신, 올해 71, 이분은 2년 전부터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은 하루 3번까지도 드셨고 수면이 어려워지면서 수면 유도제도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먹으면 못 자겠어요. 일어나면 무릎이 아파서 약 없이는 못 움직여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시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간 수치가 AST 120, ALT 138, 정상보다 거의 4배 이상 높았던 겁니다. 나는 술도 안 하고 간염도 없고 그냥 약 좀 먹은 건데요. 어르신의 표정엔 혼란과 억울함이 가득했죠. 그래서 저는 하루 10분간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제는 간에서 해독되고 지금처럼 장기간 복용하면 간세포가 계속 상처를 입는다고요. 정동수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약을 끊지 않고도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사 후 정확히 약을 드시고 매일 물을 7잔씩 나눠 드셨고 야식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진통제는 통증이 없는 날엔 드시지 않았고 잠들기 전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셨죠. 가장 놀라웠던 건 약 복용 일지를 매일 쓰셨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2알 밤 8시 식후 복용. 그 작은 메모가 어르신의 간을 살려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진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AST 48, ALT 42.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동수 어르신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약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을 먼저 챙겼을 뿐이에요. 이 말은 지금도 수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한 문장입니다. 약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바꾸는 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간을 지키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약, 그 약을 언제부터 복용해 오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복용 시간을 정해두고 드시고 계신가요? 식사 후에 챙겨 드시나요?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드시나요? 간 수치 검사는 최근 6개월 안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국이나 병원에서 이 약 간에 무리는 없나요?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그냥 습관처럼 먹어요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분명히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간은 소리 없이 상합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간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하루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약 복용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 진통제를 주 7회에서 4회로 줄이는 것, 영양제를 하나 덜 먹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간에게는 회복의 숨구멍이 됩니다. 정동수 어르신처럼 약을 끊지 않고도 생활을 바꿔서 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약을 계속 먹더라도 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분들입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간단히 정리해 드릴까? 간은 아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되고 그만큼 치료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술도 안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정말 건강하게 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매일 먹는 약이 조용히 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나요? 진통제, 수면제, 영양제, 누구나 먹는 그 약들 중 일부는 간을 혹사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당장 끊을 수는 없습니다. 통증은 현실이고 불면은 고통이니까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약을 정확한 시간에 식후에 최소량으로 조절해서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간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간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김순애 여사님도 정동수 어르신도 바로 그 선택으로 간을 다시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간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약을 먹더라도 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활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간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매주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